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열렸는데 대형사고가 터졌습니다. 서영교가 이재명을 살리려고 발광을 하다가 온 국민 앞에서 이재명 유죄를 선고해버렸습니다. 쌍방울그룹 방용철 전 부회장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70만 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국민 앞에 알렸습니다. 서영교가 이재명 유죄를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이런데도 공소를 취소한다면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발버둥 치겠지만 이재명의 공소 취소는 사실상 오늘로 물 건너갔습니다. 박상용을 조작검사로 몰아가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열었다가 제대로 데치기를 당한 셈입니다. 이 정도 정은이면 유엔 및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빼박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14일 국정조사에 정인으로 출석한 쌍방울그룹 방용철 전 부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의 리호남을 만나서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70만 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까지 동원해가면서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을 어떻게 전달했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마당인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쌍방울그룹 부회장, 말하자면 김성태 회장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총괄 지휘했을 방용철 부회장이 리호남을 직접 만나서 김성태 방으로 안내를 해줬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방용철이 혹시라도 리호남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식의 답변을 기대했는지 꼬치꼬치 캐묻던 서영교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영교는 방용철에게 리호남을 만났는지, 만나서 돈을 줬는지, 돈은 왜 줬는지에 대한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했습니다. 방용철 전 부회장은 또박또박한 음성으로 리호남을 필리핀 오카다 호텔 후문에서 만나 김성태의 방으로 안내했고, 그 방에서 김성태가 돈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돈을 준 목적은 방북 비용이라고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당황한 서영교가 리호남을 받느냐, 얼굴을 받느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으면서 위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협박하자 위정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정도 정언이면 더 이상 청문회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확한 정언이었습니다. 마치 서영교가 이재명을 저격하기 위해서 방용철 정인을 신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당초 방용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내내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면서 수차례 관련 정언을 거부했는데, 위원장인 서영교가 다그치니까 위원장 질문이니까 예의로 대답하겠다라면서 리호남을 만난 사실을 정언했습니다. 말하자면 서영교에게 엿먹으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서영교가 이재명을 제대로 돌려까기를 한 결과가 됐는데, 아마도 서영교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필리핀에 리호남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거는 제가 긴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거기에 있으면서 돈을 70만 불 줬으면 네네. 이야기 주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리호남 왔어요, 안 왔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저 재판 받은 거 맞고요. 리호남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예, 리호남 왔고, 예. 리호남에게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은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호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얼굴 봤어요? 예. 리호남 얼굴 봤어요? 예. 필리핀에서 예. 그날 대회에서 리호남 얼굴 봤다 이거죠? 예.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확하게 방용철 증인이 그날 리호남이 왔고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라고 증언했어요. 네. 리호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최소한의 예의로 여기까지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성태 회장 재판이던 거기서 제가 증언 쓸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방북 대가를 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죠? 네. 예. 그러니 여러분이 다 진술 세미나하고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가봅시다. 자,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날 봤죠? 예. 예. 그날 봤고 만났죠, 리오남을. 네. 리오남을 만났고
그리고 리오남은 어디에 숙식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증언 서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틀릴 리오남은 것 같아요. 어느 숙소에 묵었습니까? 이호남이 묵은 숙소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리오남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이호남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리오남 그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그 기록 친구는 잘하세요? 제가 모릅니다. 항상 중구에서 뵀을 때도 아니 방용철 증인이 있는 곳으로 왔다면서요, 리오남이. 예. 질문이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냐고 여쭤보셔갖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만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방용철 증인이 있는 곳으로 예, 왔다면서요.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왔습니다. 어디요?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오셨어요. 서우문에서 길에서 주었습니까? 후문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입구에서 만나서 후문 입구에서 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이 계신 방까지 저는 안내를 했고요. 저는 그 회장님 대신해서 저희 일행들과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리오남은 오카다 호텔 후문으로 왔고 거기서 만났고 그리고 회장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이런 것이고 예. 방용철 증인은 행사장에 갔다 이거죠? 예. 예, 그럼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대충 초저녁 조금 지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저녁 조금 지난 시간. 예. 그럼 리오남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김성태는 다시 행사장으로 내려왔습니까? 술이 많이 취해서 행사장 안 오시고 그냥 거기서 잠드셨습니다. 술이 그럼 초저녁 조금 지났는데 술이 많이 취했어요? 예, 행사하실 때도 뭐 와인 드시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리오남을 데려다 줬고 그 방에서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된 겁니까? 돈을 준비해 가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해 갔기 때문에 준 걸로 알고 있다. 예. 오늘 70만 달러를 준비해 갔고 14일 국정조사에서 박용철 전 부회장과 함께 주목받았던 증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박상용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용남 전 형사육부장, 현재는 로펌의 변호사인데 증언 과정에서 서영교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영교의 강압적인 질문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서영교를 오히려 묵사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국당 차규건이 질문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자 김 변호사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왜 화를 내느냐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서영교가 끼어들어서 갑질을 했습니다. 서영교는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조심하라라고 평소처럼 돼지 멱다는 소리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위원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내가 무슨 고개를 빳빳이 들고 뭘 어떻게 했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또 무슨 말을 조심하라는 말이냐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인이라고 불러놓고 고함만 치다가 답변을 하니까 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다고 지랄을 하는데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김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거부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서영교의 행동은 그야말로 인민재판을 하는 듯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멀쩡한 국민을 불러다 놓고 말도 못하게 하고 한마디만 하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말한다고 난리를 치고 오직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답변만 듣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박상용 검사만 해도 국회법에 명시된 정언선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소명을 하려는데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호통을 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러니까 더불어공산당이라는 푸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질의하는 화내지 마십시오. 왜 화를 내십니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예. 아니 김영남 증인! 왜 그렇습니까? 예. 김영남 증인! 예. 지금 검사로 왔어요? 아니 답변하고 오늘 있는데 증인으로 온 계속 이유는 여러분이 저지른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재판장 고개를 그렇게 빳빳이 들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차규 됩니다. 의원님한테 지금 제가 무슨 고개를 신문합니까? 빳빳이 들고 무엇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하세요. 무슨 말을 조심합니까 제가? 증인 말 조심하세요. 답변하세요. 아니 죄송합니다만 박상용 이런 증인보다 식으로는 이런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 모습을 보세요. 저런 자세로 쌍방울 전부 다 치고 이화영 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치려고 했던 그 중심에 김영남 검사가 있었어요. 박상용 검사는 오늘도 정인 선서를 거부하고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한마디만 하면 당장 정인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오늘 역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박 검사는 특검을 통한 공소 취소는 역사상 없는 일인데
왜 안 하겠다는 약속을 못 해주느냐고 맞섰지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국정조사에 임했는데 아마도 법치가 죽어버린 국회를 고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국정조사의 히어로는 박용철 전 부회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실을 말하면 거대 여당의 표적이 되어서 어떤 보복을 당할지, 또 자신이 치러야 할 법적 죗값이 얼마나 무거워질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간인도 이렇게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 검찰 수뇌부는 오늘도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서 제4부로 무관의 제왕이라는 언론은 권력에 아부하기에 급급합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이 아부하고 침묵하는 언론으로 인해서 점점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자들은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정말로 기자 출신이라는 사실이 요즘처럼 부끄러울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